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육군훈련병이 구보훈련 중 사망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육군에 따르면 어제 오전 7시 30분쯤 경남 함안군 한 육군부대에서 20대 초반 훈련병이 아침 점호를 마치고 단체 구보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지난 8월 30일 경기도 파주시의 육군부대에서도 이등병이 아침 구보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결국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지난 5월에도 강원도 인제군에서 훈련병이 군기훈련 도중 실신해 숨진 사건도 있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6월 훈련병들이 구보 과정에서 잇따라 사망하면서 체력 단련 방식의 군기훈련을 금지했습니다. 훈련병은 아직 체력이 충분히 단련되지 않았다는 판단인데요. 그런데도 유사한 사건이 이렇게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11월 22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지금 직장인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인내력, 정보력, 기획력, 영업력. 삼성금융 연금력.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이 함께 연금력을 만들어갑니다. 삼성금융 퇴직연금.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삼성금융 참조. 마음에 폭풍이 몰아치는 하루였다면 잠시 귀 기울여 보세요. 이 소리는 스트레스 감소를 도와주는 안마의자 LG 힐링미의 마인드케어 사운드입니다. 휴식의 새로운 바이브 LG 힐링미 MX9. RSV 알고 계신가요? RSV는 독감 바이러스만큼 전염성이 강한 급성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로 영유아나 60세 이상 성인에서 감염 시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로 독감 바이러스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는 RSV. 자세한 내용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 광고는 RSV 질환인식 캠페인입니다. 오, 포토전기차 얼마야? 1,000. 1,000만? 아니 1,000원. 1,000원? 말이 돼? 말 됩니다. 하루 약 1,000원이면 포터 전기차를 탈 수 있거든요. 이번 달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프로모션. 현대자동차 영업점에 문의하세요. 단 현대카드로 36개월 유예형 할부 일시납 필요. 건너오세요. 당신의 퇴직연금이 원하던 글로벌한 세계로. 내 연금 상품 그대로 중도해지 없이도 실물 이전은 지금이다. 수익률이 중요한 퇴직연금은 글로벌 투자하는 연금 미래에셋 증권으로.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네,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남북 구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촉구하고 있다는 소식 영양군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어서 천용길의 정치 TMI 함께하시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시사 포커스 시작합니다. 오늘도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이재명, 조국, 박정훈, 한동훈 순으로 해서 시간 되는 데까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재명 대표,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선거법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왔고, 그리고 또 경기도지사 시절에 또 법인카드 사용 문제로 해서 검찰이 또다시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재판을 5개 받게 되는 이런 상황에 있는 거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위증교사 혐의 또 선고가 있습니다. 여기 또 역시 1심 선고가 있는데, 사실은 선거법보다는 위증교사 혐의 이게 좀 더 무거운 범죄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요. 선거법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와서 다음 주 월요일에 이 선고는 얼마나 나올지 예상을 좀 해주신다면요. 저는 법리로만 따지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법리로만 따지면 저는 무죄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나 이제 지난번 선고도 사실은 저는 법리적으로 보면 그게 1년이라고 하는 형량이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사실은 저는 법리로만 따지면 무죄가 나와야 되지만 재판부가 과연 그럴까 하는데 상당히 좀 회의적이어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도 위증교사라고 하면 명시적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위증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녹취록이 30분 분량이거든요. 예. 처음에 구속영장 청구할 때는 그걸 짜깁기를 해가지고 짜깁기 된 녹취록에는 마치 그런 뉘앙스가 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본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거 보내주면서 좀 읽어봐달라 이거 얘기한 걸 가지고서 그 위증을 교사했다 이렇게 하고 주장을 하거든요. 검찰은. 근데 그걸 보냈다고 해서 위증을 해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잘 읽어봐달라.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달라. 기억나는 걸 좀 얘기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지 이재명 대표가 30분 분량의 녹취록이 어디에도 어떤 형식으로 위증을 해달라든지 이렇게 좀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건 없습니다. 전체를 들어보면 그렇기 때문에 위증교사라고 하는 건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검찰의 논리는 뉘앙스가 그렇다 이런 논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김진성이라는 분은 지금 그전에 김병량 전 시장의 비서를 했던 분이잖아요. 그 김병량 시장과 지금 KBS 전 PD 뭐 다른 데서 일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두 사람이 합의를 해서 지금 논란이 되는 분야가 그런 겁니다. 합의를 해서 이걸 이재명에게 뒤집어 씌워야 된다. 이런 이제 논의를 한 거 그거를 이 사람이 들었다고 하는 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 이거거든요. 논점은. 그러니까 세 명이 나오는 겁니다. 김병량 전 시장, 그다음에 최모 전 KBS PD, 그리고 이재명 대표 이렇게 세 사람인데 이제 KBS 측과 성남시가 서로 합의를 해서 서로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이 모든 책임을 이재명 대표에게 당시 시장에게 이제 당시엔 변호사죠. 변호사에게 다 책임을 하게 하자라는 뉘앙스의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걸 이 비서가 알고 있었냐 모르고 있었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그걸 알고 있었다고 얘기해 주세요. 라든지 예컨대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라고 얘기해달라고 요청한 게 아니고 그때 기억을 좀 되살려서 그런 분위기와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 좀 알아봐달라. 그러니까 생각을 좀 기억을 해봐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이 과연 이게 명시적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위증을 해주세요. 이렇게 말해주세요라고 하는 뭐 단어나 말이나 그게 뭐 녹취록이 있다면 그게 성립이 되지만 그런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요. 근데 검찰이 주장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이제 검찰에 제출하는 뭐 진술서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걸 보내주면서 한번 읽어봐 달라. 요청한 게 마치 그렇게 강요한 것처럼 위증 강요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그냥 있는 대로만 좀 말해달라라고 이렇게 통화를 한 거고 또 반대편에서 생각하는 건 그렇게 통화하는 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거 압력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 선거법 선고가 생각보다 세게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에는 혹시 이것도 또 세게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도 있고 지난번 세게 나왔으니까 이번에 좀 약하게 나올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일단은 나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법인카드 문제 같은 경우는 글쎄요. 이건 다음에 좀 얘기를 하고요. 자, 조국 대표도 이제 대법원 선거가 언제냐 했는데 벌써 다음 달 12일에 나오는군요. 맞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2심 판결까지 나왔잖아요.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어요. 이거 집행유예도 아니고. 하지만 그렇습니다. 법정 구속까지는 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이제 의원직 수행하면서 대표직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12월 12일에 이제 최종 선고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봐서는 글쎄요. 뭐 예상하기로는 그대로 웬만하면 뭐 90% 이상 2심 결과 그대로 이제 가니까 구속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12월 12일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파기 환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등법원에 다시 가서 이제 판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조국 그러니까 대표가 원하는 거고. 하게 되면 그렇고요. 파기 환송은 이거는 이제 조국 대표가 원하는 바고. 그렇죠. 근데 그냥 받아들이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면 확정이 되는 거죠. 확정되고. 그러면 이제 2심 판단이 그대로 적용이 되니까.
구속이 될 가능성도 있죠. 그나마로. 그러니까, 예. 근데 그거는 지금으로 봐서는 구속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판단은 대체로 법리만 보는 거거든요. 사실관계는 보지 않고 2심 재판부가 법리를 잘 따라서 판단을 했느냐 안 했느냐 보기 때문에 대부분 물론 뭐 대부분에가 뒤집어는 경우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대부분에가 뒤집어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좀 낮은 거죠. 그래서 2심 판단이 그대로 갈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러 재판들 중에 이재명 대표도 지난번에 대법원 가서 바뀌었거든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대법원 가서 판단이 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 다만 확률적으로 지금까지 대법원 판단의 확률을 쭉 분석해 보면 2심 판단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보면 사실은 2심이 그대로 될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이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단이 2심 판단에 파기환송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기 때문에 그건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제 구속이 되면 이대로 이제 확정이 되면 의원직 박탈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비례대표니까 조국 대표는 조국 혁신당에서 그 차순위자가 이제 의원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박정훈 대령 최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에게 이제 군 검찰이 항명죄로는 이제 최고형이에요. 전시의 항명죄는 이거 사형까지도 가는데 평상시에는 최고형이 징역 3년이라고 하는데 군 검찰에서 이제 최고형 3년을 구형했는데 사실 우리 일반 그 검찰이 지금 어떻게 지금 행태를 보이는지 뻔히 보고 있는데 군 검찰은 얼마나 더 하겠느냐 우리가 이제 마음에 준비를 하고 이렇게 봤잖아요. 와, 근데 징역 3년 구형한 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대단히 잘못된 구형이죠. 저는 그렇게 보고요. 왜냐하면 이게 항명이라고 하니 우리가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도 혹시 오해하고 있을까봐 이걸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이게 지금 누구에 대한 항명이냐면요.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에 항명했다는 게 이 죄목입니다. 김계환 사령관에 그렇습니다. 대한 항명. 저 이종섭 장관에 대한 항명이 아니라 항명이 아니에요. 대통령에 대한 항명도 아니고. 아닙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아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국방부 장관의 지금 국방부 장관 이게 이제 어떤 사안이냐면 이첩, 그러니까 사건을 조사한 조사 보고서, 사건 보고서를 경찰청에 경북 경찰청에 이첩하는 문제예요. 이 이첩을 하지 말라고 국방부 장관이 지시를 합니다. 처음에는 사인 다 해서 본인도 사인했거든요. 그렇죠. 사인하고 나서 나 마음을 바꿔가지고 이거 이첩하지 말라고 사령관에게 지시를 했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국방부 장관은 박 대령에게 바로 한 게 아니고 사령관한테 지시를 한 겁니다. 저 박정훈 대령에게 국방부 장관이 이거 이첩하지 마 이거 한 게 아니라 그거 바로 아니에요. 밑에 이제 부하니까 사령관에게 한 거고. 그렇죠. 근데 그 사령관이 이제 박 대령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 김기현 변호사 말에 따르면 2박 3일 3일 정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지시를 한 게 명시적으로 이첩하지 마라고 지시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김기현 변호사의 주장이에요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고민을 했대요. 이건 김기현 변호사의 말을 제가 대신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김기현 사령관이 계속 고민을 하면서 박 대령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만약 사령관님 저한테 그렇게 지시를 하시면 직권남용이 됩니다. 기억나네요. 당시에 막 수사 과정에서 기억나요. 이 내용이 나왔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첩하는 게 맞습니다. 법에도 보면 수사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이첩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이미 국방부 장관 결재는 난상 상태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계속 사령관이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그 사이에 이틀인가 이후에 박정훈 대령이 이첩을 지시를 해서 이제 그 수사단에 있던 사람이 이첩을 하러 갔어요. 그 상태에서도 명시적으로 이첩하지 마라고 지시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김계환 사령관도 인정을 하나요? 내가 명시적으로 지시한 바는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계환 사령관 뭐라 그러면 지시했다고 그래요. 지시했다. 그러니까 이게 의견이 이제 충돌하는 지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만약에요. 김계환 사령관이 지시를 안 했다고 되면 김계환 사령관이 항명을 한 겁니다. 그렇죠. 국방장관이 지시를 했으니까 사령관에게.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는 지시했다라고 얘기하면 본인이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게 지금 이 변호인의 주장이에요. 그 변호인의 주장이 안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법원이 판단 안 했으니까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검찰은 그거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검찰이 구형을 3년 했다는 것은 해병대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한테 지시를 했고 박정훈 대령이 그 지시를 따르지 않았으니까 항명이다. 요 논리고요. 그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부당한 지시는 안 따라도 됩니다. 아, 그게 확실히 그게 법률상으로 있나 보네요. 부당한 제가 지시는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안 따라도 된다.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예를 들면 그럼 모든 명령을 군에서 복종해야 되냐 평시에 부당하게 지시가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 걸 저는 알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앵커님도. 그럼 막 뭐 이상한 일을 하라 그러고 뭐 상관이 정말 뭐 부당하게 어떤 지시를 하고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기본적으로. 아니죠. 예. 군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명령을 내렸을 때 지휘 체계에 따라서 근데 법률에 위반되거나 그렇게 했을 경우 본인한테 불이익이 오는 경우는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도 유예된다고 변호인 측은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두 가지 주장이 검찰 측에서는 다 이제 배척이 된 거죠. 그래서 검찰은 3년을 구형을 한 거죠. 자, 이제 어제 그 징역 3년. 일단은 이게 군 검찰 구형이고 1심 그렇죠. 재판은 내년 뭐 1월 9일인가 그때 이제 나는 거고. 그 부분도 사실 좀 논란이 있어요. 그것도 좀 이상하다. 꽤 시기가 뒤로 연기가 된다면서요. 보통은 재판이 지금 3주 텀으로 계속 이루어졌대요. 김기현 변호사가 의심을 하는 건 뭐냐면 3주 텀이 아니라 이렇게 갑자기 길게 간 게 이 군 판사, 재판부도 어쨌든 군 판사도 군인이잖아요. 판사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리고 뭐 김종대 전 의원의 말에 따르면 김기현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군 인사가 곧 있대요. 군 인사가. 근데 법무 장교들도 인사에 같이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그러면 이제 이 재판을 이 판사가 계속 할지 아니면 인사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그럼 지금 현재 맡고 있는 그 재판부가 다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만약에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면 아니면 뭐 군에서 이걸 그냥 놔둘 수도 있겠죠. 모르겠어요. 그거는. 근데 이제 만약의 경우에 그렇게 변경이 됐을 경우에 이 재판이 그런 어떤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건 의심의 사원입니다. 자, 한동훈 대표 논란이 이게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뭐 이런저런 추측이 있습니다만 아마 이거 지금 세상 사람들 다 알고 있는 거 아닐까요? 뭐 어떤 내용일지 아마 그게 사실일 것 같습니다. 이게 한 대표 입장에서는 인생 최대 위기일 것 같은데 뭐 내용들 다 아실 테니까 이건 더 이상 뭐 얘기하지 말고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뭐 한동훈 대표 지지자들도 지금 이 방송 많이 듣고 있을 테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지 지금 어떻게 빠져나와야 될지 이 수렁에서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좀 있나요? 저는 가장 좋은 거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더라고요. 여러 말들도 많고 그래서 사실관계는 제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한동훈 대표의 태도나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있는 걸 사실 그대로 얘기하고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이 만약 안 했으면 안 했다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증거 제시하고 그리고 나서 이런 공격을 한 사람은 법적 조치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원래 한동훈 대표의 스타일이에요. 지금까지 그래 왔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으면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확산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일부 저는 지금 한동훈 대표 측에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하더라고요. 되치기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한동훈 대표가 되치기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실제 본인 가족이 안 했는데 일부러 있다가 경찰 지금 수사하고 있잖아요. 사이버 수사대에서. 수사한 결과가 나오는데 만약 아니라고 그러면 그걸로 이제 신윤그룹을 다시 공격하겠다. 근데 지금 들리는 얘기 보면 경찰 수사에도 뭐 협조를 안 한다고 하던데 뭐 당원 명부도 안 넘겨주고 뭐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건 좀 바람 아닐까요? 한동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희망? 설이고 말이기 때문에 제가 뭐 정확한 증거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다.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전공법은 뭐냐면 한동훈 대표가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뭐 만약에 그랬으면 사과하고 아니라고 하면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부분에서 정말 화를 내고
아니라고 하는 증거도 제시하고 그리고 나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보자. 예. 그리고 혹시나 이걸 누가 조작을 했다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법적 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예. 근데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있으니까 계속 문제가 커지는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이 얘기 나온 게 한 2주 넘었죠. 그런데 그렇죠. 취재진이 계속 이제 질문을 이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제대로 대답한 게 그냥 딱 한마디가 네. 나는 안 했다. 요거 한마디는 밝혔어요. 그렇죠? 내가 그렇죠. 직접 쓴 건 아니다. 요거 뭐 네. 가족 얘기는 전혀 안 했고 취재진들 피해 다니고 네. 기존에 제가 밝힌 대로 입장 그대로입니다. 이 얘기만 계속해서 뭐 거의 저는 100%라고 보는데 이게 좀 어떻게 결론이 지어질지. 왜냐하면 지금 왜 이렇게 대답을 회피하냐고 물어보면은 지금 뭐 이재명 건도 있고 여러 가지 건이 많은데 우리 자꾸 이렇게 시끄럽게 우리 차원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지금 대답을 안 한다고 하는데 지금 계속 끌어서 이게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지금 해명이고. 예. 해명을. 하여간 최대 위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친윤과 친한 간의 갈등이 좀 깊어지는 요소가 되는 그럼요. 거죠. 당연하죠.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이 빨리 정리를 해야 이게 이 파장이 좀 줄어들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게 좀 이상하죠. 알겠습니다. 오늘 할 얘기가 많다. 이거 하나만 할까요? 지금 최근에 그 윤석열 대통령 그 골프 논란 다들 알고 계실 테고 여기에다가 이제 그 관저 안에 스크린 골프 연습장 그 논란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걸 그렇습니다. 지었는데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다시 부서는 여러 가지 설이 많은데 전 그런 것 같아요. 그 골프 친 거 그 논란도 그렇고 이번 연습장 논란도 그렇고 너무 그 대통령도 그렇고 또 대통령실도 그렇고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 거짓 해명이 너무 많다.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국민들이 화가 나는 게 대통령이 골프 칠 수 있죠. 당연히 그것도 주말에 쳤으니까. 근데 시기적으로 좀 부적절한 시기도 있긴 했습니다만 요즘 20, 30대 젊은이들도 많이 치는 그 골프 라운딩 얼마나 괜찮습니다. 술 마시는 것보다 낫잖아요. 운동하는 게. 근데 왜 자꾸 이렇게 거짓말로 일관을 하냐 해명을. 이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취임 초부터 그렇죠. 계속해서.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될 때마다 그걸 해명하는 과정에서 자꾸 이제 거짓말 논란이 일고 그다음에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이게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번 잘못된 해명을 하면요. 그걸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잘못된 해명을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런 논란이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발생하면 인정할 거 인정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사과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맞다. 근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국민적 분노가 점점 커지는 그런 요소를 작용한다고 보여집니다. 취임 초부터 계속됐고 가장 대표적인 게 바이든 날리면 아니겠습니까? 그랬었죠. 그게 누가 사람 귀로 듣는데 그게 날리면으로 들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그걸 또 언론을 이용해서 그렇게 또 분위기를 몰아가고 반반으로 만들고 난 바이든으로 반 정도는 바이든을 들린다. 반은 날리면에 들린다 그러는데 그건 앞뒤 문맥도 안 맞고 하여간 이게 거짓말이 참 정치인의 거짓말 이거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문제니까요. 이게 너무 잦다 하는 말씀까지. 자,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건너오세요. 당신의 퇴직연금이 원하던 글로벌한 세계로. 내 연금 상품 그대로 중도해지 없이도 실물이 저는 지금이다. 수익률이 중요한 퇴직연금은 글로벌 투자하는 연금 미래에셋 증권으로.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30분 24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영양군이 남북 구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인구 위기 속에 교통 인프라마저 열악하다 보니까 관광, 기업 유치, 물류 등등 다양한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요. 영양군 기획예산실의 박준영 팀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준영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달 영양에서는 남북 구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열렸는데요. 영양군 주민들이 남북 구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촉구하는 그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 영양군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고속도로와 철도, 4차로가 없는 교통 산무의 지역으로 육지석의 섬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네. 예, 그동안 지리적인 여건으로 지역 발전에 항상 소외되어 낙후된 지역 환경을 극복하고자 주민과 물류 이동의 편리성을 확보하고 지역 내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명품 생태 관광지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예, 영양에는 고속도로도 없고 철도도 없고 4차로 도로도 없는 교통 산무, 육지 속의 섬이라고 불리는 바로 영양군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교통 오지인 탓에 주민들 삶에도 많은 불편, 어려움이 있어온 게 사실이죠? 네, 사실입니다. 저희 군은 산이 많고 하천의 공유에 따라 형성된 지형으로 외부와의 접촉이 어렵고 지금도 고속도로 접근을 위해서는 영양읍에서는 50여 분이 걸리고 북동부에 위치한 수비면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이 걸려 대구 학교나 병원을 다녀오는데 한나절이 걸리는 실정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 남북 구축 고속도로 보면 이제 경북 영천에서 시작해서 저 위에 강원도 양구까지 이렇게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천에서부터 바로 위로 올라가서 청송, 그 위에 영양, 그 위에 봉화, 그 위에 영월, 정선, 평창, 홍천, 인제, 양구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경북과 강원도 그 중심부를 쭉 이렇게 관통하는 그런 구축 고속도로가 될 건데 이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당연히 영양군 발전에도 도움이 되겠죠. 예, 어떤 효과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강원도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네. 남북 구축 고속도로를 경유하여 수도권 접근과 인근 고속도로 진입도 단축되고 백두대 간의 청정 자연 환경을 이용한 생태 관광객들의 증가도 예상됩니다. 네. 지역 관광과 지역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남북 구축 고속도로 계획이 처음 등장한 게 무려 30년이 다 돼가네요. 1996년부터 이게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지난 네네. 30년 동안 왜 이렇게 진척이 없었던 걸까요? 네, 그동안 보면은 중앙부처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단순한 경제성 분석 논리와 투자 대비 경제적 효과성 하나로 항상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 어느새 30여 년간 방치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2020년 이후 국토부에서도 남북 구축 고속도로로 등록했고 관련 지자체도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하기 시작했고요. 뭔가 좀 이제는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그런 느낌이 오는데 그동안의 추진 현황이 어떤가요? 네, 그동안 우리 군을 포함한 남북 구축에 위치한 9개 시군은
지난해 7월 남북구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를 창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조기건설 청원 서명 운동을 실시하고 범군민 촉구대회도 개최했습니다. 네. 또 실무위원회와 총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또 지역 국회의원과 국토교통부 장관과 제2차관, 국토연구원장 등을 만나 남북구축 고속도로 조기건설 추진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뭐 조금 전에도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경제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한 14조 원 넘게 들어가지만 남북 구축 고속도로 경유 지역들이 대부분 다 이제 인구가 적은 지역들이라서 수요가 적을 것이다. 그러니까 비용 대비 편익이 너무 적을 것이다. 한마디로 가성비가 너무 적다. 이런 지적들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저희 그 남북 구축에 위치한 시군들은 열악한 교통 지리적 접근성으로 인해서 관광, 기업 유치, 물류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여 급속히 활력을 잃어가는 낙후 지역 또는 지방 소멸 지역 대상입니다. 예. 또한 백두대간에 위치하여 생태계 및 자연경관 보호, 산림 보호 등으로 각종 규제와 지역 발전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로 그동안 경제 발전 지역에 완전 소외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요와 공급의 경제성, 효율성의 논리보다 국토 균형 발전 전략 추진과 교통 낙후 지역 접근성 제고와 지방 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최우선의 방법으로 그렇죠. 예. 고속도로 조기 건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자, 지금 그러면 영양군에서 생각하는 지금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남북 구축 고속도로 언제쯤 완공을 목표로 한다. 이런 건 언제쯤입니까? 예, 저희가 내년도에 예. 거기 이제 계획이 잡히는 거기 국토종합 그 개발계획 5개년 계획에 저희가 지금 이 남북 구축 고속도로가 조기 건설을 여기 편입을 시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 내년에 이제 5개년 계획 여기에 이제 편입이 된다면 네. 근데 이게 워낙 또 큰 공사라서 빨라도 뭐 어떻게 보고 계신가? 예상을 빨라도 뭐 10년 내 뭐 이렇게 보십니까? 앞으로 저희가 우선은 아마 이 고속도로가 계획이 되고 한 건 한 몇십 년 전인데 예. 계획만 잡히고 그 실행 계획에 지금 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저희가 지금 매년 5개년 계획에 그 하는 그 저희 그 뭐 국토종합 개발 계획인가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예. 그 내년도 거기에 저희 그 고속도로 실행 계획을 포함시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빨리 거기부터 이제 돼야 추진이 될 텐데 아직 뭐 몇 년 후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는 좀 조심스럽군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 남북 구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위해서 덧붙이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전해 주시죠. 예, 우선 저희 그 남북 구축 고속도로가 완성이 되면은 총 10개 시군을 경유해 경북과 강원을 잇는 돌파구가 만들어져서 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친 국가의 균형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고속도로 사업의 실현으로 지역 내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해 우리 영양군만의 특색을 살린 생태 관광 콘텐츠를 관광객에게 제공하여 활력 넘치는 명품 생태관광지 영향으로 거듭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따라서 경북과 강원도만이 아닌 전국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남북 구축 고속도로가 조기에 건설되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좀 더 이상의 육지 속의 섬이라는 그 오명에서 빨리 좀 벗어났으면 좋겠네요. 영양군이. 예. 자, 지금까지 영양군 기획예산실의 박준영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천용길의 정치 TMI 이어갑니다. 오늘도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정치 TMI 주제는요? 네, 우리 지역에서 관심이 많은 이슈인데요. 경북 지역의 국립의과대학 설치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국립의대 설치, 이 요구가 우리 지역에서 뭐 아주 오래전부터 나왔잖아요. 계속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뭐 몇 년 전부터 이 경북 지역, 특히 이 북부 지역에 국립의과대학 설치 요구가 이어져 왔습니다. 아마 그 안동에 사시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뭐 도심 곳곳에 걸린 현수막도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럼요. 때문에 뭐 다음 주죠. 오는 26일에 경상북도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대토론회가 이 국회에서 계획돼 있는데요. 이 안동 예천 지역구의 김영동 의원, 또 안동대 출신의 이 구미 지역 강명구 의원, 그리고 안동대학교 등이 공동 주최하고 또 경상북도와 이 북부 지역뿐만 아니라 이 경북 전체 시군이죠. 22개 시군이 함께 후원하는 형식으로 이 토론회가 계획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주에 토론회도 있다. 자, 이렇게 국립의대 신설 요구가 나오는 건 전남 지역의 그 국립의대 설치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인 거죠? 그렇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올해 3월 14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민생 토론회라는 걸 열었을 때 이때 전남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 자리에서 이 국립의대 신설을 좀 해달라 이 건의를 전라남도에서 했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남도에서 어느 대학에 설치할 것인지 의견을 수렴해서 알려주시면 이 국립의대 설립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답을 내놓으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달이었죠. 올해 3월 20일 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개혁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의대가 없는 광역단체인 전남의 경우에는 이 지역 내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면 이 절차에 따라서 이 국립의대 신청 그리고 정부가 이를 신속히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면서 이 논의가 촉발됐습니다. 그렇군요. 그 당시 총선 바로 직전에 그렇습니다. 전국을 돌면서 이제 민생 토론회 가진 그 자리에서 이제 얘기가 구체화된 거군요. 근데 참 경북 지역 그때 왔었나요? 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서. 경북 지역은 가장 좀 후순위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랬나요? 거기서는 이 얘기가 없었나 보네요. 요거 내용으로는 있었습니다. 있기는 있었는데 일단은 전남 지역에서 아주 이렇게 구체화돼서 얘기가 된 거고. 자, 전제 조건 이렇게 들어보니까 크게 두 가지네요. 그러니까 의대가 없는 광역단체에 설치하겠다. 국립대에다 설치하겠다. 요 두 가지인데. 자, 전남하고 경북을 비교해 보면 경북에 그나저나 의대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있습니다. 경주에 있죠. 경주. 네, 경주에 있습니다. 이게 또 좀 안 좋은 조건이네요. 그러면 경북에. 이게 그 의대 설치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좀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 지역 의료 공백 문제. 사실 이 부분은 경북 지역이나 전남 지역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좀 체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다른 하나가 학령 인구 감소 때문에 지방대가 위기를 겪고 있다. 특히 지방의 국립대들도 위기를 겪고 있어서 이 대학의 신입생 충원이나 이런 것들을 위한 대학 자구책 마련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전남이나 경북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전남 지역은 국립대가 목포대, 순천대 두 곳이 있다 보니 의대 유치 경쟁이 있었는데 사실 경북 지역은 이 국립대가 안동대학교 한 곳밖에 없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전남보다 경쟁할 곳이 경쟁으로 인해서 속도가 늦어지는 부분은 없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는데 문제는 앞서 황구 아나운서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경북 지역에는 경주 동국대에 의과대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때문에 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했던 광역단체의 의대가 한 곳도 없는 곳은 설치를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대상에서 전남보다는 후순위로 좀 밀려난 모양이 됐고요. 그렇네요. 게다가 이 목포대와 순천대가 의대 유치 경쟁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경쟁하다가 사실 추진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사실 한 6개월 정도 시간을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이었습니다. 이번 달 15일에 목포대 순천대가 우리 통합하고 의과대학 신청도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서 지금 발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고요. 이 다음 주면 의학교육평가원에 이 평가 인증도 바로 신청한다는 계획입니다. 목포대랑 순천대가 통합한대요?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전남의 양대 산맥이잖아요. 국립대. 맞습니다. 여기 이제 통합하고. 네. 근데 통합하더라도 이제 양쪽에 그대로 캠퍼스는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느 대학에 또 유치할 건, 어느 지역에 유치할 건, 그 싸움이 또 있긴 있겠네요. 여기도 보니까. 일단. 맞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지금은 뭐 봉합된 모양새지만 여전히 그렇죠. 뭐 한 치 앞도 좀 내다볼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구체화되면서 이제 문제는 점점 커지고. 네. 자, 일단 전남도는 2026년 통합의대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내년도 수능부터 이제 뽑겠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제 맞습니다. 목표로 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전라남도가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벌써 보건복지부 차관과 면담을 진행을 했고요. 이 관련해서 정치권도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는 29일까지 통합대 명의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예비 인정을 신청할 예정인데 이 절차가 가장 우선돼야 됩니다. 예. 우리 법상으로 보면 의대 신설 시에는 개교 1년 3개월 전까지 예비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하는 법 규정이 있거든요. 예. 예. 사실 이 전남이 이걸 신청하게 되면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 뭐 경북 지역은 2026년도는 전남도처럼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지는 상황이 됐고요. 때문에 이 목포대와 순천대가 이 통합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하고 또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내년 3월에 의대 신설과 정원 배정을 확정하게 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 5월이죠. 올해도 아마 눈여겨보셨을 텐데 전국 40개 의대를 비롯해서 각 대학의 입시 전형이 확정되고 발표하는데 이때 포함되느냐 마느냐가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이었습니다. 19일에 교육부 관계자가 브리핑을 하면서 목포대와 순천대가 합의한 만큼 신청서를 내면 통합을 지원하고 또 의대 신설과 정원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 공개적으로 밝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북에서도 전남은 이렇게 지원해주고 적극적으로 하는데 경북은 도대체 뭐 하고 있냐? 이것 때문에 다음 주 국회에서 토론회도 열리게 됐고 이 경북 지역도 움직이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혹시 지금 국회에 이 국립의대 신설 법안이 얼마나 발의가 됐습니까? 네, 올해 6월에 먼저 이 전남의 목포대, 순천대 의대 설치와 이 대학병원 설립 특별 법안이 각각 먼저 따로 발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7월에 국립공주대 의대 설치 특별법이 또 이 충청권의 의원들 중심으로 발의가 됐고요. 며칠 뒤였습니다. 김영동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이 국립의대 설치 및 지역의료 강화 특별법도 발의가 됐는데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경북은 국립대학이 안동대학교 한 곳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 안동대에 이 국립의대를 설치하는 이 특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이 법안들을 보면 이 경북 지역뿐만 아니라 전남 권역의 의원들도 함께 이 김영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참여를 했고요. 이 더불어민주당의 임미애 의원 역시도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경기도에서도 한경국립대 공공의대 설치 특별법이 경기권역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또 발의가 됐고요. 경기도는 좀 참으라 그러세요. 여기 좀 취약한 데가 얼마나 많은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역구의 이해관계 중심으로 발의가 되어서 정당 차원의 소위 이야기하는 여야 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법안은 아닌 상황입니다. 그나저나 그 경주가 자꾸 걸리는 게, 그러니까 그 광역단체 이제 의대가 없는 곳, 그걸 찾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경주는 사실 우리 북부 지역 이 지리적으로 보면은 저기 경남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저 끝에 있어서.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게다가 의대 정원 추가 배정을 하면서 원래 40명을 모집했던 이 경주의 동국대 캠퍼스가
내년부터는 의대 정원이 100명 이상으로 늘어나게 될 정도 경북 입장에서는 조금은 현재로서 북부 지역은 좀 아쉬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 의정 갈등 이것도 참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어떻게 40명 정원이 40명인데 내년에 갑자기 100명 넘게 뽑으면 아니, 어쩌자는 건지 난 지금 정부의 행태를 알 수가 없어요. 벌써 이제 올해도 다 가고 있는데 40명 수업 받는 그 교실에 100명이 들어오면은 그 어떻게 해요? 그 저 수업 기자재는 어떻게 할 거며 교수님들 또 언제 채용할 거며 참 걱정이 우리 국민들만 걱정하나요? 정부 공무원들은 걱정 안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아니 의과대학 교수들 학생들도 사실 그 부분은 현재로서도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당연하죠. 예. 네. 자, 만약 전남에만 의대 설치가 추진된다면 우리 지역 반발도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정부도 뭐 이 부분을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안다고 믿어야 되겠죠. 게다가 이게 신설의대 추진에는 이 법안 개정이 또 뒤따라야 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때문에 전남 지역만 만약 설립이 된다, 이게 가능할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분들과 또 시민들도 이게 전남 지역에 의대가 신설되는 게 경북 지역에 손해가 나는 것이다라고 보시지 않아도 저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낮은 지지율 반등을 위한 좀 창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의대 증원 유지를 계속 고수하고 있잖아요. 지역마다 국립대 의대 신설이라는 카드로 야당의 공세를 좀 막는 쪽으로도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됐을 때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충청 권역에서도 법안이 발의가 됐고 전남 권역에서도 법안 발의가 됐고 경북도 발의가 됐다. 경기도권도 발의를 했는데 이게 정당 간에 대립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과 국립의대 설치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야당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조심스러운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앞으로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가장 큰 변수는 의정협의체인데요. 지금 의사단체에서는 내년도 증원 재조정을 논의하고 있는데 갑자기 의대 신설을 정부가 발표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게 좀 어불성설이다라고 강하게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20일에 열렸던 여야 의정협의체에서도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로 끝이 났는데 지금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안 등을 의료계가 제시했는데 정부가 그건 할 수 없다 입장을 고수 중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포인트는 이 의대 정원 늘리는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지역의 전남 지역은 물론 경북 지역도 이 국립의과대학 설치는 사실상 2026년은 어렵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북 지역에서도 전남 지역 추진과 함께 정치권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